자녀가 부모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자주 선물합니다. 존중과 관심이 없는 부모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67세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까지 제 두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 2번씩 방문합니다. 전화를 받았고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김순자가 자녀에게 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평생 갈망해온 것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오늘은 평생 존경받는 부모가 될 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비디오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더 많은 비디오를 추가하세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자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67세이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녀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납니다. 그녀는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한 후 연락은 드물어졌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김순자는 매우 슬펐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들들이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족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김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들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받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입니다. 잘했어. 고마워. 자랑스러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를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망가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결점에 집중합니다. 71세의 이순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가 직장에 다녀도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더 많습니다. 그는 그곳이 좋다고 말하며 거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딸이 결혼하고 손자가 생겼지만 요즘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자녀만 둡니다. 나는 걱정된다고 말했어. 내 딸이 승진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너무 나는 그녀에게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순희는 자신의 딸을 매우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항상 걱정과 부족함을 드러내. 맞아. 결국 딸은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이 시작된 거야. 내가 너에게 전화하면 너는 그냥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 내가 갔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어. 하지만 어느 날 이순희의 딸이 나는 우연히 그녀의 일기를 보게 되었어.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 나는 엄마를 위해 단 한 번 좋은 일을 했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 나는 앞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 내 딸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야.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나는 두려워. 아이가 몇 살이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60세가 넘은 아이도 부모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알려주면 나는 아이처럼 기뻐할 거야. 반대로 부모는 계속 부족한 점을 지적해. 네가 지적하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할 거야. 너는 자신감을 잃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김순자는 변했어.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 말해봐. 아들아, 아빠는 네가 많은 일을 겪어왔다는 걸 알아. 너는 정말 잘했어. 미안해. 그리고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쑥스러웠어. 평생 동안 칭찬에 인색했던 김순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그것은 낯선 말이었어.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어.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나의 노력 덕분에 그렇게 말했어. 며느리가 요리할 때 나는 며느리가 가장 잘 요리한다고 말했어. 그는 고맙다고 했어. 손자가 그림을 그리러 왔을 때 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그림이야. 나는 손자가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해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내 아들들은 나에게 더 자주 전화해. 그것이 시작되었어. 며느리들도 김순자와 이야기하게 되었어. 나는 기뻤어.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박정자 할머니 73세의 경우 여전히 그렇지. 막 아이를 낳은 박정자 할머니는 더 오래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다고만 말했어. 아이들이 100점을 받아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성공했어. 나는 그녀에게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도 했어. 하지만 내 막내딸이 결혼할 예정이야. 나는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 결혼해도 될까? 너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러니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 내 아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어. 박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제 딸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자는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강점을 찾아서 칭찬하세요.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제가 제 신성함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막내딸에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65세의 황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황미숙 씨는 두 딸을 항상 키우셨고 저는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 저는 큰 딸의 여동생처럼 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막내딸에게 언니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어머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야, 너는 딸을 충분히 칭찬하지 않아. 아이들은 단지 그들의 어머니만 바라봅니다. 그때 황미숙은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딸을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미숙 씨는 딸들에게 그들이 어떤 점에서 잘하는지 찾아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딸이 설거지를 할 때 저는 그녀를 따라가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어머니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막내 딸이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저는 오,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 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와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엇을 하든 제 어머니는 여전히, 그는 마치 그것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 당신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승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요된 칭찬은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는 사소한 것들에도 정말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면 당신은 바쁘더라도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해줍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휴일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이런 것을 언제 준비했나요? 정말 상쾌하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조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저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세요.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대신 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한 일이 정말 멋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김순자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칭찬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제 아들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엄마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며느리들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저에게 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그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당신의 감사를 말로 표현해 주세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인정과 칭찬입니다. 당신과 자녀의 관계가 많이 변할 것이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완전히 믿습니다. 맞아요. 69세의 정명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세요. 정명선 씨는 45세 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정명선 씨의 아들은 45세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과음하지 마세요. 돈 관리를 하세요. 잘하라고요. 저는 매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아들은 점점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네, 전화할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바쁘니까 전화를 끊고 노란색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정명선 씨는 슬퍼합니다.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왜 아들이 저는 그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45세인데 여전히 아이처럼 대우받아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받아주세요. 제 남편은 현재 2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관리자지만 집에서는 아이처럼 느낍니다. 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정명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이유로 저는 아들의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았니?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 점에 대해 걱정합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가 30대, 40대 또는 심지어 청소년일 때, 그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처리 중입니다. 물론 그것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72세 김선옥의 경우입니다. 함께 살펴보죠. 김선옥은 50대에도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돌봐주세요. 남편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 딸은 2아이를 키우고 현재 10세입니다. 이 가족의 오랜 경력자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 엄마입니다. 하지만 제 엄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제 딸은 너무 추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엄마,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요? 제 엄마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슬픕니다. 그때서야 김선옥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제 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자존감을 낮춥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은요. 당신이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하고 개입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 아이들은 저를 믿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76세 안정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신은 해결했나요? 안정희는 42세 아들과 39세 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억누르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만약 자녀의 학비가 부족하다면 엄마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다 컸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할게요. 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정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저는 걱정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제 아이들은 개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정희는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억누르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그 대신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녀의 학비가 부족하다면 엄마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제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 대신 저는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본인은 그것이 매우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더 자주 연락합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씨의 경우 68세입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영숙 씨는 딸이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자주 개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너무 늦게 재우고 너무 많은 간식을 줍니다. 아이가 울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는 계속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저는 살이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름만 들어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제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 방식을 믿어주세요. 그때서야 이영숙 씨는 딸의 돈을 버는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영숙 씨는 항상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아이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저는 좋은 엄마라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동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놀랍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엄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방어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지금은 더 나아진 기분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어머니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저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무조건 믿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당신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판단력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4세의 은박 씨는 이 균형을 아주 잘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박은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자녀에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달됩니다. 하나는 제가 당신을 믿는 신뢰입니다. 하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필수적으로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지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 태도를 느낄 때 그들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당신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64세의 최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순자 씨의 결혼한 딸은 현재 시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좋아요.
힘들겠지만 저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엄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 엄마는 여전히 매우 편리한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딸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 열어보세요.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는 것은 단지 말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묻기보다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실수할 때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하는 대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아이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의미에 접근하세요. 부모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그것을 받게 되면 자녀가 더 책임감 있게 됩니다. 당신은 행동할 것입니다. 정명선 여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들에 대한 신뢰를 시작한 이후 아들이 저의 건강을 자주 걱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러저러 걱정했었습니다. 물어봤지만 이제 아들이 자주 저를 걱정해 줍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며느리입니다. 그것은 사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가사 능력에 감명받습니다. 가정관리 방식을 믿지 않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합니다. 단 한마디로도 며느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사위는 저희 딸을 잘 돌봅니다. 주네요라는 이름이 사위에게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완전히 믿으세요. 이제 그들은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것입니다. 단지 신뢰만으로도 당신과 자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선될 것입니다. 비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계를 잘 유지하고 자녀를 보세요. 그것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75세의 송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송미자는 결혼한 아들을 자주 방문합니다. 저는 그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샀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카의 방을 보면서 왜 그것이 어린이 방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송미자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무거운 짐을 느껴. 결국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 엄마, 이제 우리는 독립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송미자 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우연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나는 이미 들었어. 엄마가 오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이 돼요. 같지 않아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비난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서야 송미자는 내가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했음을 깨달았어. 내가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한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니? 내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는 그것은 존중이야. 그들의 공간과 방식을 인식하는 거지. 그게 전부야. 이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것이 한 부분이야.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웠지만 내 아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그 영역에 영향을 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독립성이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껴. 그건 효과가 있을 거야. 70세의 장혜숙 씨의 경우야. 함께 살펴보자. 장혜숙 씨는 딸의 양육 방식을 좋아해. 나는 듣지 못했어. 손자가 울면 나는 즉시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딸은 괜찮아. 당신이 엄마라면 아니.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이 방법을 강조했어. 이런 아기 음식은 손자에게도 좋지 않아.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직접 하고 싶어. 딸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좋은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딸이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는 엄마야. 나는 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장혜숙 씨는 충격을 받았어. 왜 딸이 손자를 위해 이렇게 하죠?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며칠 후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젊었을 때 해수의 시어머니가 기름 가격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딸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어. 그때서야 장혜숙 씨는 자신의 젊음을 깨달았어. 그것은 나에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 시어머니가 가족에 개입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해야 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내 말은 당신은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그날 이후로 장 씨는 변했어. 손자가 울어도 나는 딸이 원하는 것을 요청해. 나는 지켜봤어. 당신은 딸을 위해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들이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해.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내 딸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든다. 잘하고 있어. 내 조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보니가 나는 좋은 엄마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해냈다. 변화가 정말 놀랍다. 내 딸이 먼저 상담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되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조언을 구했다. 무엇보다도 내 딸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 우리는 68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게. 김영희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이사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 동네는 너무 멀다.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집의 가격이 다르면 할 말이 많았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떤 아들은 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희는 여전히 그것에 반대했다. 결국 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성인이에요. 우리의 결정을 믿어주세요. 김영희는 슬퍼 보였다.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이런 말을 하나요? 당신이 그렇게 반응해서 매우 슬프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엄마, 당신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더 자주 시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김영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김영희는 태도를 바꾸었다. 나는 변했다. 당신이 결정한 것이라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럴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엄마를 믿으라고 하셨다. 물론 나는 마음속으로 걱정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 관심을 표현했다. 새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나는 그에게 내게 알려주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이 변했다. 대신에 우리는 더 자주 의견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사 준비 과정에서도 엄마,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내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무관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침표다. 당신의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전히 돕는 것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3세. 박수님은 이 균형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며느리가 일을 하고 집세를 내고 있다. 동시에 일을 하느라 힘든 상황에서 박수님은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존중을 가지고 행동했다. 이 메시지는 며느리에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는 내가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인정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존중의 메시지이며 또 하나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게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주 아이들을 저희에게 맡깁니다. 저는 또한 육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정선 씨의 경우 66세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가 직업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정선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위야, 우리가 결정한 일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장인에게 연락하세요. 어른들에게 말씀드리세요. 사위는 장모의 말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새 일에 매우 좋았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위는 장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존경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행동일까요? 먼저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 문제는 소통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방문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잠깐 들러보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괜찮나요? 정중합니다. 둘째, 자녀의 선택에 대해 부주의하지 마세요.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언할 때 강요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입니다. 대신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안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맞습니다. 결혼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손주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어머니는 그가 부모가 정한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육선 씨, 71세는 이 원칙을 잘 지킵니다. 이 습관을 유지한 결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한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당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보세요. 대신 그것은 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자녀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대신에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저를 꾸짖을까 두렵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이야기하세요. 그걸 의지하고 싶을 거예요. 송미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편안하고 제 손주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더 좋습니다. 제가 간섭하지 않아서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입니다. 자녀의 독립성과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연결은 유지하되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존경받아 왔습니다. 제가 찾은 부모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인정과 칭찬입니다. 둘째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셋째는 경계와 존중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의 정수남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함께 살펴봅시다. 정수남 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휴일에만 그의 얼굴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5분도 안 되었습니다. 정수남 씨는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웃의 나이 많은 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저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아이들과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그에게 스스로 잘 챙기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말해, 아들아, 아빠는 지금 힘든 상황이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어. 대단해.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과는 다르네. 아, 맞아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마워라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 제 아들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있어. 봐, 여기 있어. 내 손주들이 매우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셋째로, 그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일을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해. 모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변화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둘째 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 아들은 예전에는 명절에만 왔지만 이제는 평일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문득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2달 후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아빠, 요즘 아빠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정수남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세요. 제가 한 것은 단어 하나나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74세인데 그녀와 며느리의 관계는 특별해요. 좋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점을 자주 지적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결국 며느리가 김순덕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된 후 김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변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준비하셨나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해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밝게 자라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져요. 저는 제가 좋은 엄마라고 느껴요. 당신에게 그걸 느끼라고 했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좀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이 관계를 키워왔어요. 일반적인 시어머니와는 달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 제기를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명절 준비를 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더 사랑해요. 저는 그것이 좋기 시작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며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끝났어요.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저희는 72세 박영수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창업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 일이 진행될 때 저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정적인 직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했죠? 해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저는 참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힘들겠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흥분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업에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모두 팔아버리세요. 사업이 결국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믿으니까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정말 고마워. 현재 내 아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모두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아버지는 예전에는 반대만 듣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유능한 조언자가 되었어요. 이 세 가지 비법을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 말과 행동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 시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해. 둘째, 진실해야 해. 강제로 하는 칭찬이나 가식적인 믿음은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나는 가장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 그걸 들었을 때 감정을 표현해. 셋째, 일관성이 중요해. 한두 번만 하면 안 돼. 결과를 보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해. 너는 할 수 있어. 넷째,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아이들도 즉시 반응했어. 모든 것이 즉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해. 67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이 원칙을 잘 지켜
이 습관을 유지한 결과는 놀라운 변화야. 나는 그것을 경험했어. 첫 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아이들도 왜 엄마가 갑자기 변했는지 궁금해하더라. 나는 그걸 이해해. 하지만 이명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꾸준히 연습했어. 변화는 두 번째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 시작되었어. 애들이 나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 대화도 길어졌고 3개월 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 다 끝났어. 아이들이 엄마에게 처음 어떻게 다가오는지, 너는 괜찮니? 내가 물어봤어.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해. 다 끝났어. 이명숙 할머니는 현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계속 연습했어. 그래서 자연스러워졌어.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나는 매우 기뻐. 과거에 나는 무엇을 말해야 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끝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 아니, 75세의 조정희 할머니는 조금 다르지. 조정희 할머니는 사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사위가 하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내 딸을 통해 불평하지 않아. 표현되고 있어. 왜 사위가 밤늦게 집에 오고 내 딸을 돌보지 않는지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아야 해?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해. 결국 사위는 장모를 피하게 되었어. 시작되었어. 내 딸도 중간에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이 3가지 비법을 실천한 후 관계가 완전히 변했어. 나는 사위에게 이렇게 직접 말했어. 사위야, 엄마는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해. 네가 그녀를 잘 돌보고 있어. 고마워. 어려움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사위가 놀랐습니다. 이건 제 시어머니가 보통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 선물을 더 신중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러 오세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조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끝났습니다. 제 딸도 중간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이것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인정과 칭찬, 신념과 신뢰, 신중함과 존중, 이겁니다. 이 3가지를 올바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아이들은 모유를 먹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지만 이제는 한 성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미경 70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저의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합니다. 당신을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꽉 잡으려 할 때 사라졌습니다. 놓아주었을 때 저에게 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자녀를 더 가까이 두고 싶다면 거리를 두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제 아들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녀의 결정에 대해 신뢰한다고 말해 주세요. 자녀의 방식에 대해 존중한다고 표현하세요. 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해보세요. 실천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노후에 영향을 미쳐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그걸 당신에게 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자녀들에게 평생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제가 발견한 부모가 되는 3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신뢰, 세 번째는 경계와 존중입니다. 이 3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사랑은 진심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결을 실천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78세 윤정자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윤정자님은 자녀들과 좋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저는 명절에만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웃 어르신에게 우리가 나눈 3가지 비밀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도해보세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제 생각에 엄마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를 잘 키웠어. 여기 있다. 당신이 엄마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는 진실하게 살아야 해. 여기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이들은 차례로, 저는 윤정자 할머니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세에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저를 진정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여기 왔다면 이제는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오세요. 아이들은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부담, 그리고 실천 의지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말해주세요. 자녀의 결정을 믿는다고 말해주세요. 보세요. 자녀의 방식을 존중한다고 표현하세요.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당신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도 분명히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변했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점입니다. 외로운 노후가 아니라 사랑받는 노후입니다. 존경받는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부담을 느껴 멀어지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자녀들이 그리워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우리의 할머니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71세의 서명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방문하더라도 곧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매우 슬펐지만 지금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들도 저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위에게 주었고 심지어 편하게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을 태도와 행동을 보이면 나중에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세요. 제발 간섭하지 말고 저를 믿어주세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보세요. 그때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강제로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뗐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결국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할 때 인내심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로 하는 칭찬이나 가짜 존중은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조차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낄 때 자부심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나머지 삶은 자녀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즐겁고 존중받는 삶을 기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녀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